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하도 책 읽는 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벌써 2023년도 9월 달이거든요.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 후유증은 아직 저한테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생을 통해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9월은 힘든 코로나 시절 동안 저에게 큰 깨달음을 가르쳐준 책주남님께서 소개해주신, 평생 몰랐죠 이분을, 사이토 이토리의 3대 책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책이 새로 이제 재출간이 되어서 나온 것을 벌써 저는 이제 3번째 읽고 있는데요. 오늘 4번째 읽어보는데 잘 진도가 안 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하고 4장을 읽어볼 건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것은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병원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안 바쁘지도 않고 이럴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짜증만 내고 있었는데 직원들 탓도 좀 하면서요. 다 내 책임이라고 히토리는 또 알려주시네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니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아주 뼈저리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던 것을 들킬 때도 있답니다. 물론 발이 꼬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차가 긁히는 일도 일어나지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 겸 쉬려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려 하던 순간 갑자기 새똥이 제 어깨에 툭 떨어지지 뭡니까?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의 납세액으로 일본 1위를 차지한 재벌이자 항상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뇨.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빠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한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되지요.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해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푸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도 참 한심하죠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부당하다고 여기는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된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정갱이를 찢어서 말리는 일은 손이 아주 많이 갑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정갱이를 먹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물을 얻기 위해 강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또 세계에는 굶주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약 8억 명이고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약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서 언제 총격전에 휘말릴지 폭탄이 도하될지 알 수 없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행복감을 느끼는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이죠. 사소한 일만 벌어져도 불행하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에게도 불행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이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도 행복을 덥석 주지는 않아요. 그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줄 뿐이죠. 이 세상에는 성격이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나 결점 한두 가지는 있지요.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 저런 걸 고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불만의 끝이 없습니다.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 선수의 반격마저도 재미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도 해방꾼이 나타났을 때 이제 삶이 더욱 즐거워지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더욱 재밌어진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한하려고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는 식의 말만 하고 있으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더욱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살아보세요.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의 마음의 강도나 감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굉장히 제목이 와닿습니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점으로 여깁니다. 굉장히 다가오는 표현이네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점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죠.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튜브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 혼자 이런 공간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 행복을 찾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최악이라며 짜증을 내는 인생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최악이라고 짜증을 내는 나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만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 가도 저긴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면서 일일이 트집을 잡는 행동만 합니다. 잘 되고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칭찬하고 감사하라. 칭찬과 감사와 사랑은 한 덩어리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죠.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짜증 속에서 있었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문구네요. 하루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봤어야 했다. 그러면 나는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행복은 바람이 아니라 생각이다. 어쨌든 행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역시 행복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자꾸만 찾아오지요.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요. 일어나는 사건마다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따분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이 되지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휘뚜리 씨는 항상 좋은 일만 있나 봐요 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건 역시 행복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는 말도 듣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100% 행복하다.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도 모두 원인이 있고 100% 당신에 의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이 뿌린 씨앗을 내가 수확할 수 없고 내가 뿌린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와 똑같습니다. 논에 심은 벼 모종만큼 이삭이 열리게 되지요. 만약에 수확을 포기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이번 생애뿐 아니라 다음 생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생에서 수확하지 못할 정도 인과관계를 낳았을 때는 이후 몇 생에 걸쳐 그것을 수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이 멍청하라고 화를 내면 당신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지요. 화를 내면 속이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잘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못할 때는 미안하다.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서툴렀구나. 다음부터는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볼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호감을 사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도 더 나아져서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이 뿌린 씨앗들을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분노냐 사랑이냐 뿌린 씨앗에 따라 자신이 수확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100%의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생을 스스로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100%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수학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풍경이 달라질 거예요. 법칙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다. 100%의 법칙.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나로부터 일어난다가 100%의 법칙이고 반드시 이런 것들에게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리고 분노를 뿌렸느냐 사랑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법칙이다. 법칙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런 법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꾀하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인생 속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영혼을 성장시킬 것인지 계획하고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만나는 사람 등의 걸맞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번 생의 목적과 전생의 일들을 영혼의 기억을 쉽사리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편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길을 잃기 쉽게 되지요. 따라서 영혼의 부모인 신은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법칙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욕망 등도 신이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인생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하고 길을 헤맵니다. 그럴 때에는 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줍니다. 병에 걸리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건 잘못됐다라는 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성격이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욕망 등도 신이 붙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단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인생에 더 유익하다. 그래도 사람은 실수하고 길을 헤맨다. 그럴 때에는 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주는데 병에 걸리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신이 계시를 한다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불행 끝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굉장히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은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어난다.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적어놨네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인 것이다. 나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문제는 고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히토리 씨는 고민이 하나도 없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저에게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영혼은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영혼은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성장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게 됩니다. 하지만 미숙하다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생기지요.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성장시킬 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신 가슴 속에 그 대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부자는 그 자체를 고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미숙한 영혼이 성장된다 라고 제가 옛날에 적어놨네요. 또 다른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문제에서 잠시 도망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즉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싫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인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건 자신 내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저에게 못된 말만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상사의 자리에 오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상대방의 열등의식이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내가 호의적으로 환자를 대하면 환자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환자에게 열등의식이나 적대심을 가지고 귀찮음을 가지면 환자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대한다. Transference, counter transference. 의과대학 다닐 때 전이, 역전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울의 법칙은 좀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추어줍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위에 섰을 때 거만하게 굴 성격이 숨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거만하게 나서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욕구를 꾹꾹 눌러 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거만하게 나서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추어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거울을 닦아도 얼굴의 얼룩은 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같은 상처를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상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처도 낫게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부모가 나쁘다고 말하면 그 상처는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의 얼룩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울을 바꾸어도 말이지요. 그러니 직장 상사가 싫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어도 그 다음 회사에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의 얼룩을 알아차리고 씻어서 내면에 깔끔해지듯이 자신 내면에 있는 상처를 알아차리고 낫게 하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나로부터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거울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내 상처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남 탓으로 돌리면 언제까지나 만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보고 깨닫고 대응하면 현실 세계가 재밌게 변화합니다. 답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난
태어난 마음의 상처 대부분은 부모나 형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는 회사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과거에 치유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참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치유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사람 자신이 그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고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잘못이 계속되니까 괴로움도 계속 이어집니다. 참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니지요. 꽝이 나온 복권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당첨 복권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도쿄 대학의 입시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정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정답률이 낮다고 해서 답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건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고쳐봅시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번다. 사람이 난관에 맞서 싸우려 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쓸모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원하는 것일 뿐이죠. 바로 그 안정감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재능이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못하겠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등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대한 목표를 갈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쫓는 것도 역시 재능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살리는 편이 훨씬 더 만사가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행동도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 그런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듣는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즉 알기만 해도 되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행동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면 됩니다. 우리는 영겹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고 지금 당장 실천하지 못하는 겁쟁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함정을 설치합니다. 게다가 호랑이를 직접 잡으러 가는 것보다 함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겁이 많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겁이 많다면 그 겁 많은 면모를 잘 살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용기가 없어서 안 된다,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저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하지 못하는 재능을 살리면 됩니다.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재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강물은 산에 구멍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이 책에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누게납스액으로도 일본 최고가 되었고 강연회를 열었더니 강당이 꽉 차서 덕분에 책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세간에서 흔히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해야 다랑굿을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고교 입시조차 치기 싫었습니다. 강물은 산을 맞닥뜨려도 굳이 구멍을 내려 하지 않고 그 옆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든 바다에 도달하면 되지요.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반드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신이 저만 편해서 재능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들 각자가 필요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신이 내려준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런 재능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살립니다. 가난하면 그만큼 돈을 빼앗기거나 잃게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켜야 할 것이 적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해도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성장할 사람입니다. 어떤 강물이든 제대로 바다에 도달하면 된다.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하면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되겠죠. 아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빠를 포함해서. 그리고 엄마 스스로 그 문제를 거저 싫어하면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된다. 아빠도 마찬가지다.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며 분노가 표출되지만 그래 이해라고 서로 하면 서로 충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할지 말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지요. 예를 들어 이 책 역시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읽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 책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거나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있고 거기서 배우면 될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람은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이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히토리 씨는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해 주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 없어도 저는 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주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여기죠.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잘 질리거나 툭하며 화를 내는 성격 모두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재능입니다. 내가 가진 잘 질리거나 욕심을 내거나 질투하는 성격 모두 신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 생기지 않고 오히려 단점이나 결점이라고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의 자녀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나의 장점이다. 자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자신이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 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쓸모없고 한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종교를 믿지 않고 따로 어떤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그만두라고 말하지도 않고 특별히 어떤 신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치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자신을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이 여기면 자신만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남이 가진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겠죠.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명문대를 나왔지만 나는 머리도 나쁘고 성적도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난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몸매도 멋진데 난 키도 작고 다리도 짧아. 저 사람은 운동도 잘하는데 난 못해.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명문대를 나왔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아. 저 사람의 몸매는 너무 멋진데 저 사람은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데.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고 대단한 능력도 없지만 그저 저에게 신은 누계 납세액 일본 1이라는 직함을 선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누계 납세액으로 일본 1위인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도 신이 내려준 재능이죠. 성공한 인물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돈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돈은 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중요한 점은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의 가치도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칙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법칙이든지 나 자신의 모습을 전한다는 공통의 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법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과연 얼마나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인지 여부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고 꼭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당신의 존재 방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히토리는 정말로 독특한 양반인데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도 틀린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늘 한 번씩은 생각하고 나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것인데 라는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분은 책으로서 말로서 표현을 해내는 그런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토리가 최근에 출판한 상식을 꽤 부수라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책들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 역시 세상에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 홀가분하게 대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은 홀가분하든지 사랑이든지 그것은 모두 다 나와 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과 홀가분함, 남에게도 사랑과 홀가분함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깨부수는 그러한 일들이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 책을 읽을 때는 다가왔던 것이 막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적용하거나 따르거나 수행해야 될 때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삶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생각과 철학이라는 그 타력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경제적인 거와 이어질 때의 제 수행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9월은 히토리와 지내는 달로 했는데요. 23년도 9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저한테 큰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9월달이 정말로 저에게는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2024년 9월도 얼른 다가오겠죠. 그때는 힘든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음 하고 한 해를 잘 지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이었습니다.